안녕하세요. 대이언 멘토 김정재입니다. 오늘 이 뉴플렉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이 뉴플렉스는 이 비전 프로 관련 테마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죠. 하지만 현재 좀 주주님들이 많이 걱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이유가 우리가 현재 이 차트를 간략하게 보자면 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조정 구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주가 상승이 다가올지 아니면 주가가 더 떨어질지 뭐 장기적인 이런 모멘텀은 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제가 바로 내일 우리가 왜 하반기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. 그러면 바로 이 내일 영상도 한번 같이 보셔야겠죠? 그래서 우리가 내일 같은 경우는 이 하반기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릴 거고,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뉴플렉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 메타의 오큘러스 단독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, 또 이 XR 기기가 향후 더 커질 수밖에 없는지, 왜 없는지, 또 이 시장 규모를 보면서 아,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성장성, 이런 모멘텀을 좀 봐도 좋겠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또 이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,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오늘 함께 알아보면서 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서론이 좀 길었는데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보자면 이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 메타 오큘러스 보시는 것처럼 메타캐스트 3 얘 현재 이 FP12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이 시장은 메타가 지속적으로 이 가반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메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, 하지만 올해 이 IDC에서는 이 애플 비전 프로의 출시로 인해 이 AR 그리고 VR, 이 XR 시장이 올해 대비 이 46.8%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는 건데 전체 출하량을 이 3억 300만 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네요.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글로벌 XR 시장 전망은 이 올해 3,580억 달러에서 추후 이제 2030년까지 1조 5,430억 달러라고 하니까 이게 이 시장에 이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풀릴지 좀 기대가 되고, 저도 정말 궁금한 요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이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점 공급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우리가 뭔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좋아요, 독점 공급. 하지만 이 UEV, 고 UEVR, UEVR 기술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, 이 UEVR이 뭐냐? 바로 이런 게임 안에서 가상현실을 변환해주는 도구로서 우리가 정말 이 게임 안에서 들어간 것처럼 이 생생한 몰입감을 줍니다. 우리가 이렇게 차를 끌고 가면 정말 차를 끌고 가는 것 같고, 총을 쏘면 총을 정말 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, 왜냐 저는 이 메타버스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이 게임 시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. 이 게임 시장이 더욱 확장이 돼야 정말 이 메타버스를 비롯한 이 XR 세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좀 해석하기 때문이죠. 또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KDI, 잠시만요. KDI 너무 대충 샀네요. 이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 약 134조 규모로 이 연평균 39.7% 높은 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합니다. 이 XR 시장이 한국 내에서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다니 이거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, 그중 이제 우리가 미국 하면 기술도 정말 최고고 나라로서 정말 최고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. 이 미국을 우리가 100점으로 두고 봤을 때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보시는 것처럼 87.7%라고 합니다. 일본을 이겨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네요. 주로 이 디스플레이 분야와 그리고 FPCB에서 이 특허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, 확실히 이런 화질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왜냐, 이 생생한 이런 몰입감을 느끼려고 하면 또 이 FPCB 같은 경우는 이 고부가 가치를 나타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뉴플렉스가 현재 FPCB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이런 성장 모멘텀 꽉 쥐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우리가 또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뭐냐? 바로 XR 기술이 활용되는 이 대표적인 컨텐츠. 이 컨텐츠가 분야가 보시면 이 게임과 이 산업용 콘텐츠, 이 엔터 분야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. 이 게임 비중은 점점 추후 이 비중이 서서히 높여가지 않을까, 더욱 커지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한 걸 가져와 봤어요. 자, 바로 보여드릴게요.
이 메타 오큘러스 3죠. 메타 캐스트 이거 3 아까 VR 보셨죠? 이 VR을 착용해서 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로블록스 게임이라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서 우리가 아바타가 되어서 뭐 게임도 만들고 안에서 뭐 게임도 하고 이런 시장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신기하죠? 이 하루 5,8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 미국의 알파 세대들의 좀 제일 많이 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단순히 이 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공연, 그리고 뭐 영화, 음악을 듣는 것처럼 이 XR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된다면 이런 입체감도 이 생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확실히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기존 AR하고는 달리 AR 같은 경우는 이 조그만 구간에서 너무 넓은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화질 간에서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. 하지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화질 관련해서 좀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XR 시장이 더 커지게 된다면 이 게임 같은 것도 이 생생한 이런 입체감을 더욱 느낄 수가 있겠고 정말 우리가 이 XR 기기 우리는 집에서 착용을 했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하는 이런 부분 또 뭐 때리거나 놀리거나 이런 부분까지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저는 이 XR 기기가 추후 뭐 헬스케어나 뭐 엔터 이 게임 분야로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시발점은 우리가 이 포트나이트 게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이 포트나이트 게임도 이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 게임 속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기괴한데 이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가수하고 이 버추얼 콘서트가 이렇게 열렸다고 합니다. 확실히 이렇게 VR 착용을 하고 이렇게 뭐 좋아하는 가수와 이렇게 우와 막 이렇게 음악 들은다면 이 부분 좀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이 시장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. 궁금하신 분은 이거 한번 이 포트나이트 트래비 스캇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이런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기괴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재미와 이런 성장성을 좀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? 됐다. 이 XR 기기는 저희 메타버스 시장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잖아요. 왜냐, 이 메타버스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된다면 이 XR 시장도 좀 기대가 되고 이 XR 기기가 더욱 성장하게 된다면 이 메타버스 구축도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것처럼 둘이 공생관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 메타버스 시장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자면 이 과거에 정말 이슈가 많이 나왔죠. 하지만 우리가 거품이다. 과연 오겠냐?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가 많았는데 확실히 그때는 이 컨텐츠의 한계와 기술적 제약 그리고 이 성능으로 인해서 시장 확장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. 하지만 이 미국 시장 이 조사 기관인 이 마켓에 따르면 죄송합니다. 2027년까지 연간 이 47.7%, 47.2% 성장률을 보이면서 약 556조 원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. 왜냐? 이 메타버스 시장도 추후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게 된다 하면 이 XR 시장도 더욱 커질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이 차트 흐름은 어떠냐? 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라고 좀 제 견해로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왜냐 보시면 이 고점에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매물대가 좀 얇아요. 그쵸? 보시면 이 전고점 뚫으면서 매물대가 굉장히 얇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 이 구간 다시 매물대로 왔을 때 어느 정도 소화를 하게 된다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요인은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 이 고점 라인 보이시죠? 이 구간 때 1,800원, 1,800원 구간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게 된다면 이 물량을 소화하게 된다 하면 이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러기 위해선 이 1,800원 매물대 소화를 할 수 있는 이 거래량이 좀 같이 동반이 돼야겠죠.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상승 요인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구간 21선 보이실까요? 21선이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 21선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현 시점 21선 만나는 구간이 이 9,000원과 9,100원 9,100원과
9,000원 구간은 우리가 좀 열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, 지지라인으로 좀 열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구간 이탈을 안 할 시 우리가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고, 또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 또 재료가 있고 단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놨다.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타캐스트 관련해서 뭐 게임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가 되는 요소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확실히 이 구간의 매물대로만 소화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이 정배열 패턴의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 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뉴플렉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본 대이업 멘토 김정재였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